사실 이 정권 초기에 저한테 중국에서 공산당의 높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페이스북에 사드 이게 이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그 이권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엎질러진 물인데 이게 중국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방산비리 얘기하는 거죠? 네, 방산비리.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방산비리를 밝혀서 사드의 실체, 사드가 들어오게 된 실체를 알게 되는 게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걸릴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 중국이 한국한테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뭔가를 또 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줘야 시진핑이 이걸 풀지.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에도 강경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시진핑이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분을 줘야 사드가 풀려요. 그래서 어렵다. 내년까지 중국 관계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고 그분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까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찾아왔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게 풀리고 방중을 했어요. 이거 하나 그리고 사드 관련해서 이제 해빙 모드로 넘어갔다. 이거 하나로 경기는 이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게 중요한데 그게 핵심인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혼밥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대통령 순방은 무조건 지지율 상승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정도의 차이만 있어도. 그런데 자 코어 얘기를 좀 해보자고 오늘. 누구냐? 우선 여기에 저는 특정 재벌 혹은 재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면 사람을 못 풀어요. 절대 돈이 필요해. 그런 재벌과 그리고 정치는 스피커가 없으면 못해요. 당연히 이제 특정 매체 혹은 매체들 그들이 포함된 어떤 보수 세력을 지탱하는 카르텔이 있어요. 분명히 이익 집단이자 정치 집단이자 공작 집단. 저는 여기에 반드시 정보기관 출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바인데 왜냐하면은 보수 카르텔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정권이 공작으로 지탱했거든요. 박정희 이래로 뭐 도청하고 미행하고 사찰하고 또는 조작하고 이게 정보기관이 꼭 필요해요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는 바이고 구체적으로 그럼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냐? 그럼 벌써 폭로했지 우리가. 예. 앞으로 특정해서 밝히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하지만 있습니다. 이 코어의 컨트롤 없이 예를 들어서 특정 시점에 조중동이 똑같은 논조를 완전히 통일해서 일제히 발사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사설이 그냥 일제히 나오죠. 똑같은 논조로. 예를 들어서 댓글 부대 있잖아요. 댓글 부대. 예를 들어서 댓글 부대가 허접하게 그냥 무조건 문재인 비난만 하고 이럴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공격할 테마를 선정하고 그리고 대형 논리를 개발하고 타겟을 집중 공략하고 이 과정 전체가 군사작전 하듯이 아주 신속하고 일사불란합니다. 최근에 최신 테마는 뭐냐면 친박, 이꼬르 문바, 이꼬르 일베 이거예요. 가장 최신의 최근 댓글 알바들의 타겟은 이런 등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문바, 친박, 일베 니들 다 똑같은 애들이야 라고 등식을 만든 다음에 문재인 지지자들을 온건한 진보 혹은 자신은 누군가의 빠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이성적이야. 이런 계층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공작. 이게 댓글 부대의 가장 최신 트렌드예요. 이렇게 댓글 방향이 일정한 그 방향성을 띠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예를 들어서 그 방향성과 일치하는 기사, 보수 매체의 기사 여기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바들이 문자 폭탄 보낸다, 혹은 문바들이 좌표를 찍는다, 기사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베 닮아간다, 문바들이. 문바는 문 대통령이 직접 자시켜야 된다. 이거 최근에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이 기사들이 대부분. 그리고 여기에 걸맞게 댓글도 예를 들어 나도 문재인 지지자지만 그렇죠.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렇지만 이건 그렇지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시작되는 댓글이나 게시판에 글들 많아요. 최근에 폭증했어요. 폭증. 중국 방문 전후해가지고 이런 댓글 공작들은 이런 기사들과 패키지로 움직입니다. 댓글, 기사, 조정동이 나서서 그 다음에 이제 종편에서 그거 씹고 그런 다음에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이나 SNS에 막 뿌리고 패키지로 움직여요. 이 문파 프레임은 사실은 노무현 때 한번 써먹었던 거예요.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노빠라고 하는 이 빠라는 단어에는 어떤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는 빠순이 지적으로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공격이 시작됐을 때는 노빠, 특히 지식인들이나 식자층이 자기가 빠라고 불리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문재인 지지자이면서 나는 그런데 노빠는 아니야 라고 앞에 토달게 만들었어요. 위축시키고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적극적인 지지자임을 표명하는 걸. 실제로 지지자인데 굉장히 비겁하고 취약한 지지층을 만들어내는데 당시에는 성공했어요. 나는 노빠는 아니야. 그렇지만 어쩌고저쩌고 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거 한 번 성공했던 프레임을 다시 돌리고 있다. 이런 방식은 자기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진보 성향의 인사들에게 굉장히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히려 일반 지지자들한테 이제 안 먹혀요. 일반 지지자들이 굉장히 진화했기 때문에 최근에 댓글 오발단 전문가로서 제가 계속 그들의 탐화가 뭔가 계속 바뀌어가거든요. 이런 패키지에 최근에 확 들어오는 또 다른 그 작품이 그 문재인 방중 홀대론이요. 홀대론. 네. 혼밥 프레임. 혼밥. 네. 엄청나게 쏟아냈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TV조선이 최선봉에 서서 이런 거 원래 TV조선이 맨날 해요. 그런데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당국자가 아닌 우리 측 인사들과 자주 식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민 행보의 하나로 시장 식당에서 꽈배기 조찬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식당에서 국빈을 안내하는 중국 당국자조차 없어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시주석 국빈 만찬과 선민월 충칭시 당서기 오찬, 시장 조찬과 동포 오찬을 제외한 6끼가 비공개 혼밥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의 서민 식당을 찾았습니다. 값싼 쌀국수를 주문해 먹자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수행원도 물린 채 미국 스타 셰프 앤서니 브루덴과 단 둘이서 파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분짜와 베트남 맥주 등 저녁 식사로 치른 비용은 고작 7,000원. 식사가 끝난 후 주방을 향해 엄지를 치켜든 후 기념 촬영까지 마다하지 않는 소탈한 모습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똑같은 이게. 아니 그 오바마가 한국 돈 7천 낸 거예요? 이번 국빈 방문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밥 먹는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10번의 식사 자리에서 단 2끼만 중국 지도자와 함께할 뿐입니다. 노영민 주중대사와 강경화 외교장관 등도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 중국 측 인사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국 방문 사흘 동안 7끼를 혼자 먹은 겁니다. 중국의 부적절한 외교 영접은 한국 길들이기 차원의 의도적인 홀대란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이 쌀국수집에 불쑥 들어가 우리 돈 3,000원 남짓한 소박한 국수를 먹었습니다. 베트남 국민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 서민식당을 찾았습니다. 동행자는 방송사 음식 프로그램 진행자. 수행원까지 물리친 두 사람은 현지인들과 어울려 맥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습니다. 밥값은 모두 $6, 우리 돈 7,000원이었고 오바마는 몰려온 인파의 환송을 받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호재입니다. 이렇게 보도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철저하게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홀대론. 중국에서는 저렇게 보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중국에서는 저렇게 보도했죠.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서도 저렇게 얘기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이러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이 문재인 정부 특별히 경제 태스크포스 팀의 첫 번째 과제였는데 사드로 엎질러져 가지고 중국이 중국한테 명분이나 실리를 주지 않으면 중국이 그 한국을 만나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공을 들여서 국빈 방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드로 너무 이렇게 얼음장 같았잖아요. 관계가 지금 훈풍이 분다는 거를 던져준 것만 해도 올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였어요. 사실 이 정권 초기에 저한테 중국에서 공산당의 높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남북 문제나 북중 문제 그리고 중국과 한국 문제를 나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야. 저한테요? 저는 고발 기자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이명박인데요? 그랬더니 제 담당은 이명박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직접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주신다면 바로 날아오겠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연락을 해서 토요일 날 약속을 잡고 하루 만에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페이스북에 사드 이게 이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그 이권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엎질러진 물인데 이게 중국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방산비리 얘기하는 거죠? 네, 방산비리.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방산비리를 밝혀서 사드의 실체, 사드가 들어오게 된 실체를 알게 되는 게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걸릴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 중국이 한국한테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뭔가를 또 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줘야 시진핑이 이걸 풀지.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에도 강경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시진핑이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분을 줘야 사드가 풀려요. 그래서 어렵다. 내년까지 중국 관계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고 그분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까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찾아왔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게 풀리고 방중을 했어요. 이거 하나 그리고 사드 관련해서 이제 해빙 모드로 넘어갔다. 이거 하나로 경기는 이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게 중요한데 그게 핵심인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혼밥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대통령 순방은 무조건 지지율 상승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정도의 차이만 있어도. 그런데 순방하면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특별히 중국이잖아요. 게다가 가장 어려운 숙제지 않습니까? 중국이 국빈 방문을 받아줬다는 것은 사드 문제를 묻어두자고 합의가 된 거거든요. 이미 9월부터 물밑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방문해서 그래 사드 문제는 이제 접어두자라고 그 문제를 끝내고 와봐요. 지지율 폭등하는 거예요. 실제 성과를 제대로만 전달하면. 실제 중국 전문가들이 올해 안에 문재인이 사드 관련해서 중국의 마음을 풀 길이 없다. 만약에 사드에 대해서 제한적인 내용들이 풀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풀렸고 중국까지 간 거예요. 대성공한 거예요,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언론이 정상적이었다면 이 성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전달해도 지지율 대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쪽 코어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아야 되는데 카카로 가는 길을 지지율까지 올라가 봐. 지지율은 잡아내야 되고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가기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이런 거는 다. 가서 밥 혼자 먹어서 이 씨발 서민 행보 인질 당연히 다 알아요. 그리고 중국의 먹히는지도 다 알아요. 오바마 때도 그렇게 보도하잖아. 다 아는데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까 얘기한 댓글 블레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실제 이때 패키지로 돌아간 거예요. 패키지. 대통령 순방을 가기도 전부터 이렇게 철저히 매긴 거는 처음이고 사실은 진보 매체들도 여기 휩쓸려 간 거예요. 그런가? 왜? 중국 전문가 없거든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드 문제를 푸는 성과에 대해서 빨아주는 거 못하거든.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도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보수가 60년을 괜히 집권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 앞에 딱 10년밖에 더 있었어? 그리고 다시 처음 하는 거야. 처음. 이쪽 진영은 10년 그때도 언론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언론은 그때 어땠습니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노무현 탓이었잖아요. 여전히 걔들은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저지선을 지금 각하선으로 치고 네. 졸라게 반격 중이에요. 네. 사실은 그 반격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저는 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예전 비교해보세요. 예전에 무슨 대통령 나갔다면 에너지 자원 외교 강행군, 포스트를 내조 외교 막 박근혜 패션 외교 이런 깊은 뜻이 패션 외교의 깊은 뜻. 한중 정상에 대한 패션 외교 이런 거 빨아주고 맨날 그랬었거든. MBN 뭐 선글라스 끈 박 대통령 패션에서 외교를 일단 족가는 소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 나갈 때마다 외국어로 계속해서 연설한다고 이렇게 해서 공을 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진 찍자는 얘기를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도 못 알아듣고 사진 찍자요. 네? 네? 영어로 중국어로 내내 못 알아듣고 그냥 혼자 생각해 왜 YTN에서 패션에서 외교를 읽다 이런 보도하고 자빠졌을 때예요. 그때는 이거에 반에 10분의 1만 보도했어도 지지율 폭발했어요 이번에. 진짜로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근데 정반대잖아 정반대. 바뀐 게 없어요. 사실 최순실 박근혜가 외교를 똥치를 해놓고 가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드를 그냥 똑 던져놓고 김관진, 황교안이 배치해놓고 가서 그리고 돈을 먹었겠지 뒤로는 지들은. 네, 어려웠어요. 그런데 배치를 해놨고 그리고 트럼프가 저렇게 계속 그 위협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사드를 조기 배치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를 풀려면 중국을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명분 실리 줄 게 없어 우리나라가 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빈 방문하고 서로 만나고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은 굉장히 그래서 시진핑이 그 공산당 내부에서 비판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만나주고 다 풀어줬냐고.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홀대는커녕 필요 이상의 환대를 한 거예요. 자기들 정치적 상황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를 미국에 뺏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 적정한 선을 잘 타고 가서 필요한 걸 얻어낸 거예요. 대단히 성공적인 거예요. 황교안이 시진핑 만나가지고 사드 배치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고 나서 바로 배치해버렸잖아. 그때 그렇죠. 중국 애들 굉장히 모욕을 느꼈었다고. 엄청나게. 아니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주든가 최소한. 특사로 간 사람도 사드 배치는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빨아주는 애들이 싹 돌변해가지고 혼밥 논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려야 되잖아. 올라가면 안 되거든. 더 마음대로 못 하잖아. 올 연말은 지지율 떨어뜨리고 내년에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에 선거를 치르고 각하도 지켜내지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지율 어느 정도 떨어뜨리면 선거 치르고 다시 지역구도 다시 혐오, 다시 비판의 언어로 이렇게 양분하면 자기네들은 먹고 살기 좋거든요. 그때 같이 나온 게 문파 프레임이에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정권 초기에 저한테 중국에서 공산당의 높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페이스북에 사드 이게 이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그 이권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엎질러진 물인데 이게 중국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방산비리 얘기하는 거죠? 네, 방산비리.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방산비리를 밝혀서 사드의 실체, 사드가 들어오게 된 실체를 알게 되는 게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걸릴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 중국이 한국한테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뭔가를 또 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줘야 시진핑이 이걸 풀지.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에도 강경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시진핑이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분을 줘야 사드가 풀려요. 그래서 어렵다. 내년까지 중국 관계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고 그분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까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찾아왔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게 풀리고 방중을 했어요. 이거 하나 그리고 사드 관련해서 이제 해빙 모드로 넘어갔다. 이거 하나로 경기는 이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게 중요한데 그게 핵심인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혼밥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대통령 순방은 무조건 지지율 상승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정도의 차이만 있어도. 그런데 자, 코어 얘기를 좀 해보자고 오늘. 누구냐? 우선 여기에 저는 특정 재벌 혹은 재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면 사람을 못 풀어요. 절대 돈이 필요해. 그런 재벌과 그리고 정치는 스피커가 없으면 못해요. 당연히 이제 특정 매체 혹은 매체들 그들이 포함된 어떤 보수 세력을 지탱하는 카르텔이 있어요. 분명히 이익 집단이자 정치 집단이자 공작 집단. 저는 여기에 반드시 정보기관 출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바인데, 왜냐하면은 보수 카르텔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정권이 공작으로 지탱했거든요. 박정희 이래로 뭐 도청하고 미행하고 사찰하고 또는 조작하고, 이게 정보기관이 꼭 비례 다 똑같은 애들이야라고 등식을 만든 다음에 문재인 지지자들을 온건한 진보 혹은 자신은 누군가의 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이성적이야 이런 계층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공작. 이게 댓글 부대의 가장 최신 트렌드예요. 이렇게 댓글 방향이 일정한 그 방향성을 띠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예를 들어서 그 방향성과 일치하는 기사, 보수 매체의 기사 여기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바들이 문자 폭탄 보낸다, 혹은 문바들이 좌표를 찍는다, 기사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배 닮아간다, 문바들이. 문바는 문 대통령이 직접 다시 시켜야 된다. 이거 최근에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이 기사들이 대부분. 그리고 여기에 걸맞게 댓글도 예를 들어 나도 문재인 지지자지만 그렇죠.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시작되는 댓글이나 게시판에 글들 많아요. 최근에 폭증했어요. 폭증. 중국 방문 전후해가지고 이런 댓글 공작들은 이런 기사들과 패키지로 움직입니다. 댓글, 기사, 조중동이 나서서 그 다음에 이제 종편에서 그거 씹고 그런 다음에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이나 SNS에 막 뿌리고 패키지로 움직여요. 이 문바 프레임은 사실은 노무현 때 한번 써먹었던 거예요.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노빠라고 하는 이 빠라는 단어에는 어떤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는 빠순이 지적으로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공격이 시작됐을 때는 노빠, 특히 지식인들이나 식자층이 자기가 빠라고 불리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문재인 지지자이면서 나는 그런데 노빠는 아니야 라고 앞에 토달게 만들었어요. 위축시키고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적극적인 지지자임을 표명하는 걸. 실제로 지지자인데 굉장히 비겁하고 취약한 지지층을 만들어내는데 당시에는 성공했어요. 나는 노빠는 아니야. 그렇지만 어쩌고저쩌고 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거 한 번 성공했던 프레임을 다시 돌리고 있다. 이런 방식은 자기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는 바이고. 구체적으로 그럼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냐? 그럼 벌써 폭로했지 우리가. 예. 앞으로 특정해서 밝히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하지만 있습니다. 이 호의 컨트롤 없이 예를 들어서 특정 시점에 조중동이 똑같은 논조를 완전히 통일해서 일제히 발사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사설이 그냥 일제히 나오죠. 똑같은 논조로. 예를 들어서 댓글 부대 있잖아요. 댓글 부대. 예를 들어서 댓글 부대가 허접하게 그냥 무조건 문재인 비난만 하고 이럴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공격할 테마를 선정하고 그리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타겟을 집중 공략하고 이 과정 전체가 군사작전 하듯이 아주 신속하고 일사불란합니다. 최근에 최신 테마는 뭐냐면 친박 이꼬르 문바 이꼬르 일배 이거예요. 가장 최신의 최근 댓글 알바들의 타겟은 이런 등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문바, 친박, 일배